교재는 286쪽 3월의 전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1, 2월과 마찬가지로 분계를 직접 입력해 보신 다음에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걸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월 2일 격리부 직원들에게 세무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인 150만원을 원천징수세액 49,500원 제외하고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격리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번호는 800번대 그리고 교육훈련비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회사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차변에 위치해 800번대 교육훈련비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회사에서는 인건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진행합니다.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예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고 남의 세금을 받아다 납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계정 과목은 예수금, 금액은 49,500원입니다. 예수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은 감소하게 되고 계정 과목 보통예금, 나머지 차액인 145만 500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3월 3일 거래를 보겠습니다. JS 컨설팅에 사무실을 임대하기로 하고 보증금 5천만원을 보통 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임대하기로 하고 입금받은 보증금은 임대보증금이라고 써주시는 거고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았기 때문에 보통예금 사용해 줍니다. 보증금과 관련해서는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모두 거래처를 입력해 주셔야 되지만 지금은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빼고 계정 과목만 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은 받았으면은 나중에 계약이 만료된 후에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 부채가 증가하는 자리에 계정 과목은 임대보증금,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대금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니까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는 차변이치에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 금액은 5천만 원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보증금에 대한 거래처를 걸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JS 컨설팅이라고 계정 과목과 관련된 거래처를 꼭 걸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문제에서는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라고 했으니까 따로 걸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3월 10일입니다. 2월분에 건강보험료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부담한 금액은 생산직 직원이 64,000원, 영업부 직원이 54,000원, 종업원이 부담한 금액이 11만 8천원입니다. 단 2월에 급여를 지급했을 때 차감하고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 부담분은 2월 급여 지급 시에 차감하고 지급했기 때문에 계정 과목 예수금 사용해 주시는 거고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회사랑 종업원이랑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의 부담분에 대해서는 계정 과목 복리후생비를 사용해 줍니다.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회사랑 종업원이랑 반반씩 부담해 주시는 거고요. 계정 과목은 동일하게 복리후생비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회사에서 부담한 만큼 우리 회사 비용이 발생하는 위치에 생산직 직원에 대한 부분은 500번대의 복리후생비, 금액은 64,000원입니다. 영업부 직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800번대 비용이 발생하는 위치에 800번대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고 금액은 54,000원입니다. 종업원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금이라고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세금을 처음에 납부하는
급여를 지급했을 때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놓게 되면 남의 세금 받은 거라 예수금을 부채가 증가했다고 작성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부채를 납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부채가 감소하게 되고, 계정 과목은 예수금, 금액은 11만 8천 원입니다. 자,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모두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되었으니까 회사의 자산은 감소하게 되고, 계정 과목 보통예금, 금액은 총 23만 6천 원 납부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월 12일 거래를 보겠습니다. 거래처인 주식회사 한복담따로부터 받은 약속 어음 300만 원을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1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단, 매각거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음과 관련된 내용은 교재 페이지 78쪽에서 79쪽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받을 어음의 경우에는 만기가 되었을 때 대금을 수령합니다. 하지만 이 거래에 대해서는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서 매각거래로 처리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어음에 대해서 은행에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자산이 감소합니다. 계정 과목은 받을 어음,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 어음은 거래처인 한복담따로부터 받았으니까 거래처 주식회사 한복담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어음에 대한 금액을 모두 받은 게 아니라 만기 이전에 일찍 지급해 줬기 때문에 할인료를 빼고 나머지만 받습니다. 그러면 이때 매각거래로 처리한 할인료에 대해서는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매출 채권을 매각 또는 처분한 거래이면서 금액을 덜 받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게는 손실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 비용이 발생했고요. 계정 과목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금액은 10만 원. 해당하는 1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당좌예금으로 입금받았으니까 나머지 우리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계정 과목은 당좌예금, 금액은 290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월 13일입니다. 주식회사인 가온정에서 받을 어음 1,300만 원이 만기가 되면서 추심 수수료 10만 원을 차감하고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어음과 관련된 거래는 위에 있는 3월 12일과 마찬가지로 교재 페이지 78쪽에서 79쪽을 참고하시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음은 만기가 되어서 대금을 수령하는 거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어음은 우리 회사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계정 과목 받을 어음, 금액은 1,300만 원. 이 받을 어음은 주식회사 가온정에서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가온정 계정 과목 거래처를 적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기가 되었어. 추심, 돈을 받아달라고 추심 의뢰를 하고 관련된 수수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하고, 계정 과목은 800번대의 수수료 비용 사용해서 금액 10만 원 작성해 줍니다. 수수료 뺀 나머지만큼은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계정 과목 당좌 예금, 금액은 차액인 1,290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월 14일입니다.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이 장부가액 2,300만 원. 자, 이 주식을 2,500만 원에 처분합니다. 처분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고, 단 자기 주식 처분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의 계정 잔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식과 관련된 내용은 교재 페이지 139쪽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정리된 내용 확인하시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자기 주식은 우리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을 다시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의 차감 계정인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하는데, 쉽게 우리 회사의 주식을 샀으니까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처럼 처리를 해주시는 게 제일 편리합니다.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을 처분했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 조정이 감소되는 위치에 계정 과목 자기 주식, 금액은 장부에 써 있는 대로 2,300만 원입니다. 자, 이 자기 주식을 2,500에 처분하고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회사 자산의 금액은 증가하게 되고, 계정 과목 보통 예금 2,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300만 원짜리였는데 2,500이나 주고 처분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비싸게 처분해서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주식과 관련해서 자본 거래들은 수익이나 비용 계정 과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두 자본 거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본 중에서 잉여금의 계정이 증가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정 과목은 자기 주식을 현재 처분하면서 비싸게 처분했으니까 이익, 차이 나는 금액인 200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월 15일 영업부 직원인 송중기에 결혼식 축의금으로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영업부의 직원이기 때문에 번호는 800번대에 복리후생비 사용해 줍니다. 회사는 비용이 발생하는 차변 위치에 800번대 복리후생비, 금액은 30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은 감소하는 대변 위치에 현금 3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3월 18일 공장에 있던 기계 장치에 대하여 삼성화재보험사에 화재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자, 대금 2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을 작성합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라 라고 했으니 비용을 먼저 지급한 우리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는 위치에 계정 과목 선급 비용 작성을 해줍니다. 자, 금액은 240만 원. 해당하는 금액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자산이 감소하는 대변 위치에 현금 240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3월 19일입니다. 경기도 양주에다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고 이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토지 구입비는 6천만 원,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지급합니다. 자, 이 해당하는 대출은 기간이 4년이라고 하는 거 봐주시고, 건물을 철거하는 데 비용이 100만 원, 토지 정지하는 데 비용이 400만 원을 모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장 건물 토지를 갖다가 철거하거나 토지 정지 비용 관련된 내용은 교재 페이지 109쪽에서 110쪽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건물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긴 했지만 이 건물 모두 철거를 해버릴 거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를 구입한 내역입니다. 그러면 회사의 자산이 증가할 거고 계정 과목 토지, 토지 구입비 6천만 원 작성을 해줍니다. 이 토지를 구입할 때 대출을 받아서 지급했으니까 회사에서는 갚아야 할 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대출 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기간이 긴 장기 차입금 계정 과목을 사용해 줍니다. 금액은 토지 구입비인 6천만 원. 그리고 장기 차입금에 대한 거래처도 넣어 주셔야 되겠죠? 국민은행. 자, 그리고 나면 건물을 철거하는데도 100만 원이 들어가고 토지를 정지, 바르고 고르게 하는 데에도 400만 원이 지출됩니다. 철거나 정지 비용까지 작성을 해주셔야지
지급을 해주셔야 우리 토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금액들은 모두 토지 금액에 합산해 줍니다. 그러면 총 500만 원을 합산해서 토지는 6,500만 원이 되고, 해당하는 금액들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으니까 회사의 자산이 감소되면서,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당좌 예금 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 과목은 당좌 예금, 금액은 500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는 287쪽으로 넘어오시고, 이번에는 3월 20일 거래입니다. 단기간에 보유 목적으로 취득했던 주식회사 고은의 주식 1000주, 장부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자, 이 단기 보유 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700만 원에 처분한 다음에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단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금액은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작성해 주시는 거고, 단기 매매증권과 관련된 내용은 교재 페이지 67쪽에서 6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회사는 이 단기 보유 목적으로 구입했던 주식,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했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이 감소가 됩니다. 개정 과목은 단기 매매증권, 금액은 장부에 써 있는 대로 500만 원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처분하면서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으니까 회사의 자산이 증가합니다. 보통 예금 통장의 금액이 700만 원 증가한다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500만 원짜리의 단기 매매증권을 700만 원에 입금받고 처분을 하게 되면 비싸게 처분했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때 쓰는 개정 과목, 단기 매매증권을 현재 처분하면서 비싸게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 개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고, 차이가 나는 200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월 25일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면서 공채 구입대금은 40만 원입니다. 자, 이 금액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구입하였고, 단 공채의 현재 가치가 37만 원이며 회사는 이를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채와 관련된 내용은 교재 페이지 112쪽에 나와 있으니까 내용 참고해 주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공채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했으니까 공채 구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이 증가합니다. 개정 과목은 단기 매매증권. 그런데 이 단기 매매증권은 구입한 금액대로 쓰는 게 아니라 현재 가치인 37만 원으로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구입하면서는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으니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는 대변에 개정 과목 보통 예금, 대금 지급한 거는 총 40만 원 지급했으니까 40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공채를 구입한 대금과 그리고 현재 가치랑 차이가 나기 때문에 3만 원이라고 하는 차이가 생기는데, 이 3만 원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승용차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라 우리 회사 차량 금액에 합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자산이 증가하는 차량 운반구 금액에다가 3만 원 작성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월 26일입니다. 다음과 같이 공장 건물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여 전액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단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표현합니다. 해당하는 유무형자산들을 등록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 관련된 내용은 생략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따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아래쪽 표에 보시면은 첫 번째 파손으로 인한 유리 교체 비용, 이 해당하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교재 112쪽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내용 참고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파손으로 인해서 유리만 교체하게 되면 원상태를 회복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얘를 수익적 지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내용연수 증가를 위해서 대수선을 했다면 내용연수 증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로 분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건물 외벽을 도색을 합니다. 도색 비용도 원상태를 회복하는 정도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자, 수익적 지출과 관련해서는 개정 과목을 공장 건물이니까 500번대 수선비, 내용연수 증가인 자본적 지출과 관련해서는 해당하는 자산 개정 과목 건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연수 증가 때문에 우리 회사에 자산이 증가하는 자산이 증가하는 건물 개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고 금액은 1,200만 원. 그 다음 파손으로 인한 유리교체 그리고 도색 비용은 수선비라고 표현했으니까 회사에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장 건물이니까 500번대의 수선비 금액은 280만원, 300만원 모두 합산한 580만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전액을 모두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게 되면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게 되고 수표 발행하려면 당좌 예금 통장에서 총금액 1,780만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월 28일 재경부 직원의 퇴직으로 퇴직금 2,500만원 중에서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로 165만원을 원천징수한 후에 차인지급액을 전액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한 금액에는 제조가 700만원, 판관비가 500만원 남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들은 교재 페이지 131쪽을 참고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재경부 직원이기 때문에 번호는 800번대를 사용해 줍니다. 퇴직금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부채가 먼저 모아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800번대인 판관비는 500만원 모여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먼저 꺼내서 사용해 볼게요.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충당, 모아놓은 부채이기 때문에 그 부채를 꺼내서 사용하게 되면 부채가 감소하는 차변이치에 개정과목 퇴직급여 충당 부채 넣어줍니다. 판관비에는 500만원만 있으니까 500만원까지 꺼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2,500 중에 500만원만 꺼내서 사용했으니까 나머지 2,000만원은 회사에서 비용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위치에 판관비 800번대 퇴직급여 개정과목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금액은 2,000만원 작성해 줍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직원에게 주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관련돼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개정과목 예수금, 남의 세금을 받아다가 납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대변 자리에 개정과목 예수금 적어주시고 금액은 165만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차인지급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은 감소하게 되고 개정과목은 보통예금. 자, 금액은 나머지 금액이 2,335만원 작성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3월 30일 거래입니다. 본사에 있던 창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제품 2,000만원만큼의 장부가액이 소실됩니다. 당사는 창고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2월 3일 전표를 입력했을 때 타개정 대체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품이라고 하는 재고자산들은 본래 용도대로 매출하는 데 사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실, 불에다 타버렸기 때문에 본래의 용도가 아닌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제품이 타버렸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들은 감소하게 되고 개정과목 제품 금액은 장부에 써있는 대로 2,000만원 작성해 줍니다.
화재로 인해 소실이 되게 되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개정 과목은 재해, 손실. 회사의 영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900번대를 사용합니다. 금액은 동일하게 2천만 원 작성해 주시고요. 해당하는 제품인 재고자산들은 본래의 용도대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적요를 입력해 줍니다. 제품 재고자산에다가 적요 8번 타개정 대체액으로 손익계산서 반영분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적요 입력이 생략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해당하는 타개정 대체액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적요를 반드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3월 전표의 제일 마지막 거래입니다. 3월 31일 복사기를 임차에 따른 보증금, 자 100만 원을 갖다가 주식회사 하우리에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단 전표 입력 시에는 신규 거래처를 등록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지금처럼 거래처를 등록해서 문제를 푸는 내용이 나오는데 해당하는 붕괴 문제도 풀고 관련된 거래처도 등록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증금과 관련해서는 거래처를 필수로 입력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우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계약이 만료되고 다시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자산이 증가합니다. 개정 과목은 임차 보증금.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주식회사 하울이 적어주시고요.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은 감소합니다. 개정 과목은 당좌예금. 금액은 100만 원 작성해 주시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과 관련된 내용은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같이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직접 작성했었던 붕괴 내역을 프로그램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서 3월 달의 거래들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3월 2일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를 원천징수 빼고 지급한 금액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경리부 직원이었기 때문에 800번대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우리 회사에 비용이 지출했으니까 3번 차변에 교육 검색해 줍니다. 800번대로 선택해서 넣어주시고 금액은 150만원. 대금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했기 때문에 원천징수한 금액만큼 4번 대변에 예수금 검색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49,500원입니다.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4번 대변에 보통예금 검색해서 넣어주시면 대변 차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3월 3일 거래입니다. 사무실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았던 거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줘야 되지만 문제에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고 했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서는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3월 3일 거래에서 임대보증금을 갖다가 먼저 수령한 부분이기 때문에 4번 대변에 기간이 만료되면은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될 부채가 증가했다라고 해서 임대 검색해 줍니다. 자, 임대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수령했기 때문에 3번 차변에 보통예금 5천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3월 10일 거래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와 관련된 거래이기 때문에 회사 부담분과 종업원 부담분 개정 과목을 확인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 10일 거래. 회사에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복리후생비라고 처리를 합니다. 생산지 직원인 500번대, 영업부 직원인 800번대를 구분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3번 차변 위치에 복리 검색해 주시고 500번대, 금액은 64,000원.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번엔 영업부 직원이기 때문에 복리 검색하시고 800번대, 금액은 54,000원 입력해 줍니다.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그리고 종업원이 부담한 것은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하는 3번 차변에 예수금 작성해서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11만 8천 원입니다. 해당하는 대금을 모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4번 대변에 보통예금 검색해서 23만 6천 원 자동 계산된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월 12일 거래입니다. 어음을 만기 이전에 은행에다 매각하고서 할인료를 빼고 나머지만 받은 거래였습니다. 어음을 먼저 은행에 갖다 줬기 때문에 4번 대변에 받을 어음이 감소하고요. 이 어음에 대한 거래처는 주식회사 한복담다. 해당하는 거래처를 확인해서 넣어줍니다. 금액은 300만 원. 매각 거래로 인해서 할인료를 빼고 받았기 때문에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3번 차변에 비용 발생하는 위치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검색합니다. 매출 두 글자를 검색하게 되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글자 더 매출, 채까지 검색하시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검색됩니다. 금액은 10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당좌예금 통장으로 수령했기 때문에 3번 차번에 당좌예금 검색해서 29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3월 13일 거래입니다. 어음이 이번에는 만기되어서 수수료 빼고 나머지만 입금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음이 만기돼서 지급했기 때문에 4번 대변에 받을 어음을 넣어주시고 이번에 받을 어음은 가운정이라고 하는 거래처에 대한 금액이니까 가운정 검색해서 넣어줍니다. 금액은 1,300만 원. 추심 수수료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에 수수료 비용 발생했다라고 처리를 해주시고 3번 차변에 수수료 검색하신 다음에 8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사용해 줍니다. 금액은 10만 원.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는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기 때문에 3번 차변에 계정 과목 당좌 예금 검색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월 14일 거래입니다. 자기 주식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을 처분했기 때문에 14일 날짜에 4번 대변에 자기 주식을 감소시켜 줍니다. 금액은 2,300만 원이고 해당하는 것을 처분하면서 보통예금으로 수령한 금액 3번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2,500만 원입니다. 2,300만 원짜리 자기 주식을 2,500만 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비싸게 처분한 만큼 4번의 대변에다가 자기 주식과 관련된 처분 2 계정 과목을 찾아서 입력해 넣어주시면 차액인 20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 3월 15일 거래입니다. 영업부 직원에 대한 결혼식 축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영업부 직원이기 때문에 800번대를 사용해 주시고 날짜 15일 3번 차변에 복리 검색하신 다음에 800번대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해당하는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4번 대변에는 현금 작성해서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 3월 18일 공장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 3번 차변에 비용 지급한 거니까 선급 비용 금액은 240만 원 넣어주시고요. 나머지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4번 대변에는 현금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월 19일 건물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면서 건물 철거하고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었습니다. 토지랑 관련되어서 철거하는 비용, 토지 구입하는 비용, 토지의 정지 비용 모두 합산해서 토지 금액으로 보고 3번 차변에 토지 구입한 6천만 원, 철거 비용 100만 원, 정지 비용 400만 원 모두 합산해서 토지 금액은 6,500만 원이 됩니다. 이 중에 토지의 대금에 대해서는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지급했기 때문에 4번 대변에 4년간의 대출 기간이니까 장기 차입금 검색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장기만 하게 되면 또 계정 과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장기차 세 글자까지 입력해서 넣어줍니다. 이 장기차 입금은 국민은행으로 받은 대출이기 때문에 거래처 국민은행. 금액은 6천만 원입니다. 나머지 철거, 정지 비용은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4번 대변에다가 당좌 예금 검색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월 20일 거래입니다.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는 거래였습니다. 자, 날짜 20일에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게 되면은 4번의 대변에다가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 원래 금액은 500만 원짜리였습니다. 자, 근데 처분 시에 700만 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날짜 20일 날짜에 3번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에는 총 700만 원이 입금이 됩니다. 500만 원과 700만 원 원래 금액보다 비싸게 처분했으니까 4번 대변에다가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해서 이익이 생겼다.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금액 200만 원 나타나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월 25일 승용차 취득 시 발생한 공채 구입한 내역이었습니다. 공채를 구입하고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25일 3번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금액은 구입한 금액이 아닌 현재 가치 금액으로 37만 원 입력해 줍니다. 해당하는 공채를 구입하기 위해서 보통예금으로 이체했기 때문에 4번 대변에는 보통예금. 구입한 금액 40만 원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입한 40만 원과 공채 현재 가치인 37만 원에서 차이 나는 3만 원이 발생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3번 차변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발생한 금액이니까 차량 운반구 금액에다가 3만 원 합산해서 넣어주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3월 26일입니다. 공장 건물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했는데 상황에 따라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해서 넣어줬습니다. 파손으로 인한 유리 교체,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이러한 비용들은 수선비라고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고 회사에는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차변에다가 수선비. 공장 건물이니까 500번대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총 금액은 580만 원. 비용을 지출하면서 내용 연수를 증가를 위해서 대수선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금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3번 차변에다가 자산 금액인 건물 검색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대금을 모두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4번 대변에다가 당좌 예금 넣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월 28일 퇴직금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퇴직금 모아뒀던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꺼내서 사용해 줍니다. 3번 차변에 부채가 감소하는 위치에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 검색해서 넣어주시고 필요한 500만 원까지.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켜서 3번 차변에 퇴직급여를 검색을 해줍니다. 퇴직만 치게 되면은 당연히 내용이 많으니까 퇴직급까지 검색하셔서 800번대 퇴직급여 차액인 2천만 원 넣어줍니다. 퇴직금 지급하면서도 원천징수, 소득세나 이런 것들을 빼고 지급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분계에 4번 대변에다가 예수금. 금액은 해당하는 금액 확인해서 165만 원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 차액인 대변에다가 보통 예금으로 이체해서 3천이 아닌 2,335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계산된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월 30일 거래입니다. 화재가 발생하여 제품이 모두 소실된 거래였습니다. 제품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 날짜에 4번 대변에다가 제품 검색해서 넣어줍니다. 금액은 2천만 원.
그리고 재해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3번 차변에는 재해 손실 검색해서 넣어줍니다. 제품은 판매하는 용도로 쓰여야 되는데 본래 용도대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 끝에 적요에다가 8번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31일 거래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이체한 내역이었습니다. 보증금을 이체한 만큼 나중에 그 대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3번 차변에는 임차 보증금 금액은 100만 원이고요. 대금은 당좌 예금에서 이체했기 때문에 4번 대변에 당좌 예금 10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해당하는 문제 아래쪽에 보시면 거래처를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처를 분계해서 직접 등록하실 때는 거래처 앞쪽 칸에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에 플러스 키 그리고 거래처에 대한 이름을 넣어줍니다. 주식회사 하우리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거래처를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고 해당하는 메뉴에서 거래처 코드를 문제에 나온 대로 111 그리고 등록을 눌러주시면 바로 111에 하우리가 등록이 되고 수정을 눌러주시게 되시면 아래쪽에 상세한 내역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상세 내역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에 써있는 탭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밑에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해서 입력해 줍니다. 113-82-036-15 주민번호는 없으니까 생략하고 대표자 성명 배재호 업태는 도소매랑 종목은 전자제품 외라고 작성을 해주십니다. 오타만 안 나게 잘 작성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내용을 모두 작성해 주시고 ES키를 누르면 위쪽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